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또 예전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말이 많이 빨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고 드렸었던 것처럼 나는 왜 시위에 참여하는가? 나는 왜 집회에 나가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집회에 나가왔고 또 이제 오늘도 집회에 나가는 저이지만 이렇게 매번 나갈 때마다 저는 사실은 나는 왜 집회에 참석하는가? 나는 왜 시위에 나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사실은 2008년만 하더라도 시위라던가 정치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하고 끝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때의 사고의 기저에는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관심 이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를 이제 검열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저기에 가는 사람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마음이나 태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없이 간다면 나는 사실은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도덕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갔다는 것으로 나의 마음의 면죄부를 너무 쉽게 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난 차라리 안 가고 나의 이런 이 뭐랄까 우유부단한 자아를 그냥 지탄하며 괴로워할 거야. 약간 이런 상당히 꼬여있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이제 20대 초반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되게 기구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인이 되고 나서의 10년을 이명박 5년 그리고 박근혜 5년 뭐 5년이 안 돼야겠지만 이번 시위들로 아무튼 그렇게 점철된 20대를 살아야 했네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강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 그러니까 시위에 나가지 않던 저와 현재 열심히 시위에 나가고 있는 저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섞여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최소한의 자신감? 저는 일단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오롯함에 대한 상당한 집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오롯함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는 이런 오롯한 나의 행동이 내가 생각한 만큼의 의미를 넘어서지도, 그리고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의도가 달성되는 게 실패하지도 않고 딱 내가 생각한 만큼 행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오롯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오롯함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세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포함되는 저 역시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오롯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제가 시시때때로 추구하는 뭐 이상이라든가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이제 두 팔 벌려 끌어안고 그 안에서도 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고 나의 가치가 가질 수 있는 무수한 다양한 얼굴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뭔가를 오롯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를 지켜내고 싶고 그게 실현되는 거를 보고 싶다면 두려움 없이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겨낼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창한가요? 뭐 때때로는 거창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사고 또 누군가를 오해하고 혹은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과정 자체를 회피해서는 진짜 어떤 변화에도 다가가기 너무 힘들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 내지는 그 현장, 굳이 목소리를 내러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라도 이제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좀 많이 터부시된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경도된 사람, 경도됐다는 말 자체에서 이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뿍 드러나는데 정치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굉장히 우리 문화가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겪어온 일들이랑 모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개인 그런 터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나 견해들을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얘기해보는 그런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담아뒀다가 조금 얘기가 통하는 사람한테 막 털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조금씩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어떤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투명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대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시시각각으로 내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대통령을 뭐 하야를 지지할 거냐, 뭐 탄핵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결정들까지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집회 열심히 나가고 이런 영상도 찍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가능한 대화들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전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격이 생긴다고 하나요?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기분을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여기서 집회가 열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막 박근혜는 하야라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제가 있으면 바로 그 순간 얘를 바라보는 제가 생겨요. 이런 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그 안에 들어가서 동화돼서 이제 마치 이제 벌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아이고 벌이 들으면 또 싫어하려나? 아무튼 뭐 걔네들은 그렇다고 하니까 브레인이 있으면 이제 행동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벌들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의 맥락을 아주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게 되는 내가 거기서 또 파생되기도 한다는 사실. 뭐 개인의 특성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문제이건 그 문제를 피부처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피부에서 한 1, 2c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나 조금은 주변의 기분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제 캐릭터일 수 있겠죠. 왜일까 하면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인 것 같아요. 절대선이라고 하는 게 상정되는 순간 결코 볼 수 없는 이 절대선이 자행하는 어떤 폭력이나 절대선이 불러일으키는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절대선을 절대선이라고 제가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장에 가지만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금의 거리감이라는 거를 저는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 시위에 가지만 박근혜 퇴진을 외치지만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행동이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위에 참여하는 저의 마음에 대해서 말이죠. 진짜 요즘의
시위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만큼이나 사실은 뜯어보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뭉쳐져 있어서 사실 시위에서 프로그램 진행될 때 연단에 올라오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감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노조 문제, 뭐 정리해고 문제, 뭐 위안부 합의, 이번에는 뭐 또 그 한일 군사정보 협정,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태로 있는 거에 대한 각자의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하야, 퇴진, 뭐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장소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의 견해를 비교한다면 뭐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던가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광장에 나온 사람들끼리. 하지만 적어도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풀 수는 없다. 그 사람이 우리의 공적 리더로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게 저는 진짜 매우 기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집회 스케치 영상 2개 정도를 올렸을 때 이제 거기에 달아주신 댓글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지민님께서 네, 둘째 언니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네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그래도 라고 하셔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장판에서도 마음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꼭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단옥님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리고 아모르러브님 고마워요 언니. 충장로에서도 광화문이 궁금했어요. 12월 12일 전에 미리 안 나도 될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아마 우리는 옷을 여며 입고 나가야겠죠. 그날도 힘내요. 고마워요 정말로. 네, 충장로면 광주죠. 저는 광주에 갈 때마다 진짜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 하는 게 있어요. 이번 26일 집회에는 충장로에 계실지 아니면 광화문에 계실지 다른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소연님, 둘째 언니님 더보기 글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현실에 치여서 집회에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접하니까 너무 좋네요. 특히나 학부모님 연설이 너무 와닿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특별 게스트도 너무 반가웠네요. 크크크. 그리고 전 절대 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크크크.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해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네, 저도 정말 학부모님 오히려 정치인들 물론 열심히 하는 정치인분들 정말 훌륭하시지만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말들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이 저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떨어지지 않아 주시겠다니 너무나 환영입니다. 점점님, 둘째 언니님 오랜만이에요. 잘 다녀오셨는지 선대 딸고 감상해야겠어요. 크크크크. 저도 수능 이후에 갈 생각인데 이렇게라도 현장 분위기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해주셨어요. 그쵸, 제가 2차 집회에 갔었을 때가 아직 수능 전이었기 때문에 수능 보시는 분들이 참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다 힘들 텐데 이제 시국이라 훨씬 더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네, 하연님, 박하연님입니다. 와, 둘째 언니 오랜만이에요. 해외에 있어서 미디어에서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보니까 참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착잡하고 퇴진을 하면 좋지만 한 후에 복잡해질 것을 생각하니 생각이 너무 많네요. 한국 정치도 정치지만 오늘 발표된 미 대선 결과도 참 막장이고 새벽 2시까지 TV 앞에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 받으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나라도 아니고 사는 나라도 아닌데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아주 막장으로 흘러가네요. 오늘 영상도 잘 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된다면 팬의 바람으로 언니의 앉아서 소근소근 얘기하는 영상이 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하연님 댓글 보면서 제가 약간 아차 싶었던 게, 그러니까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다운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급히 스케치를 했던 거였는데, 그것만큼이나 나는 나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걸 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댓글이었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체르니님, 드디어 둘째 언니 영상 그리웠어요. 언제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체르니님, 저도 체르니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재은님,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멋지다. 언니도 너무 감사해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최경님이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경최님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뉴스랑 트위터에서 보는 것보다 더 현장감 있어서 좋아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파 안에서 참여하는 느낌으로 찍고 싶었는데 현장감이 전달됐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현장감의 일부는 이 셀카봉 따위 쓸 줄 모르는 저의 이 핸드헬드 촬영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좋은 식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홍희주님, 안녕하세요 둘째 언니님. 12일날 저도 참여하는데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네, 희주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12일, 19일, 뭐 26일 다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쉽게도 집회에서 혹시 뭐 이렇게 뵌 분은 없네요. 뭐 워낙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어딘가에는 이분들이 별처럼 박혀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마음이 훈훈해지던지. 그리고 오홍조님께서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 내어주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빚을 진 느낌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힘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 합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부디 몸 챙기시길, 따뜻하게 입고 뜨끈한 거 먹으면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따뜻하게 입고 뜨끈한 거 먹고 오늘도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의 집회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뉴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회에 나가면 중간중간에 이제 전국 상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 안에 그분도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하늘님, 네, 저 내일 가는데 만날 수 있길. 내일 2시에 여성민우회에서 여성혐오 시위도 같이 한다는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었는데, 네, 그래서 하늘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덕분에 저는 여성민우회 집회부터 19일날의 스케치를 시작을 했었죠. 덕분에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어떤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지는 저의 2번째 광화문 집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주님, 김남주님이라는 분이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혼란스러운 세상에 생각이 많아져 괜히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오랜만에 둘째 언니 영상을 보고 댓글 남겨요. 5일 집회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학교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내일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갑니다.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사 국정화 때부터 참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훗날 제 목소리로 잘못된 교과서, 잘못된 사회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거든요. 제가 만나게 될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자긍심을 마음에 품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만큼이나 추운 날씨겠지만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라고 써주셨어요.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라님인데요. 일라님은 저의 이 채널의 오래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나가질 못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은 몇 달 후에 나오나요? 라고 제가 맨날 영상을 오랜만입니다로 시작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서 일라님 보고 계시죠? 제가 월요일마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업 느린 걸 아는 친구한테
지난번 그 예고편 영상을 보여줬더니 너는 월요일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거 네, 제노사이드 ASD 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이제 봅니다. 영상에 오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래퍼 JK가 아니라 제리 K JERRY의 K 정정 부탁드려요. 네, 정정합니다. 그 제 첫 번째 그 광화문 영상에 나오시던 래퍼 그 하야 헤이 이거 하신 분은 JK가 아니라 제리 K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MC 중 하나인데 시간 날 때 앨범 들어보세요.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한 사이다 같은 노래 많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도 나오네요. 반가운 얼굴 봐서 기분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은수미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작업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님이 지금은 이제 아쉽게도 의원이 아니시지만 의원이시던 시절에 그런 노동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실 때 제가 몇 번 작업을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팬이에요. 이게 광화문 첫 번째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이고 두 번째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읽어드릴게요. 정화님이세요. 정화님이 달아주셨는데 부산에서 주말에도 알바하느라 가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회가 정의롭기를 항상 기도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아르바이트 하느라 또 다른 우린 사실은 인생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진짜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가 정의롭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변화의 큰 동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뿐이죠. 다음은 김아키님. 네, 아키님도 저의 오랜 친구 같은 독자이시죠. 배터리의 죽음이 느껴져요. 크크크크. 오늘 영상 뭔가 인상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죄 지은 사람이 헌법 운운한 만큼 위법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추운 듯 안 추운 듯 추운 것 같아지고 있는데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네, 정말 언제나 감사드리는 아키님입니다. 알바하느라 못 가서 아쉬웠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김나영님, 알바가 끝나고 헐레벌떡 친구들과 만나 참여했는데 가길 잘했다 싶어요. 이 시위들이 지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도 가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이죠. 그러게요. 알바 끝나고 막 달려가셨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 짠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비일상의 일상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싸운다. 우리의 진짜 일상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싸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또 다음은 감자님이세요. 저를 올린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언니님.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화났지만 선뜻 제 목소리를 내며 집회에 참여할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둘째 언니님 영상을 보고 전 나이가 어리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올바른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앞으로 꿈을 펼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9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생각 없이 살던 저에게 생각 많은 생활과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건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인입니다. 저 멀리서 마치 메아리처럼 들리는 국민들 목소리에 소름이 돋아요. 눈물이 납니다. 파면 팔수록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시국이고 장기전으로 갈 상황이지만 우린 결과적으로 승리하리라 믿어요. 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믿음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지유리 055님이신데요. 저도 엄마랑 같이 촛불 시위를 갔다 왔는데 옷에 불 붙을 뻔했어요. 후덜덜.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형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LED 촛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가족끼리 가서 촛불 시위하고 왔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하야하라 라고 해주셨어요. 가족 단위 집회에 참여라니 아름다운 가족 문화를 가지고 계시네요.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저 촛불이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날씨가 굳을 거라고 해가지고 뭐 저 좀 덜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불 자체가 있고 사람들이 워낙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진짜 저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촛불보다는 LED 내지는 이 핸드폰의 프레쉬를 선호하는 타입이기는 해요.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 다 읽어드리지 못한 거 너무 아쉽지만 정말 달아주시는 댓글들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 해주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우리도 이번 주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한 주로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생각하는 하루 보내세요.